자,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한쪽은 대통령, 다른 한쪽은 세계적인 거대 기업.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정치 권력과 기업의 기업이 충돌했던 실제 사건, 그 막전막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.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.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자, 들어가자 하고 신호를 보냈는데 석유 업계의 거인 엑슨모빌이 아니요, 우린 안 갑니다 하고 버텼던 바로 그 사건이죠. 자, 그럼 백악관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? 이들이 쓴 전략은 바로 충격과 공포라고 불리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진짜 싸우기 전에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서 상대방이 그냥 겁먹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전략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예시가 있습니다. 바로 한국의 전설적인 야구 감독 김응용 감독의 일화인데요. 에이스 투수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상대팀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. 자, 보세요. 상대팀 기세가 막 오르고 있어요. 이때 지금 당장 던질 수도 없는 우리 팀 최고의 에이스 투수를 그냥 불펜에서 몸만 풀게 하는 겁니다. 그럼 상대팀 타자들은 저 투수가 곧 나올까봐 지레 겁을 먹고 완전히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죠. 공 하나 안 던지고 이기는 심리전. 트럼프 행정부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그림이었던 거예요. 우리라는 정치적 에이스를 딱 보여주면서 전 세계가 알아서 꼬리를 내리길 바랐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언론이랑 외교관은 막 시끌벅적했는데 정작 당사자 중 하나인 엑슨모빌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. 오히려 그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고 철저하게 계산적이었어요.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주 쓰라린 과거의 경험이 자리 잡고 있었죠. 엑슨모빌 CEO가 파이낸셜 타임스랑 인터뷰하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. 우리는 1940년대부터 베네수엘라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자산을 2번이나 빼앗겼죠. 이 한마디가요, 모든 정치적인 수사나 분석을 그냥 한 방에 정리해버린 거예요. 이 짧은 문장 안에 수십 년의 아픈 역사가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2번. 특히 우고 차베스 정권 때였던 2007년에 아주 대규모로 자산을 몰수당한 걸 포함해서요. 수십억 달러, 그러니까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그냥 하루아침에 베네수엘라 정부 손에 넘어간 뼈아픈 경험이 있었던 거죠. 자, 여러분이 CEO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뒤통수를 맞았는데 아무런 확실한 보장도 없이 주주들의 소중한 돈을 또다시 3번째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이 복잡해 보이는 국제정치 문제를 아주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로 바꿔버린 겁니다. 결국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었어요. 바로 정치인과 글로벌 기업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의 개념, 그 시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.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시간 속을 살고 있는 거죠. 여기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. 정치의 시계는 길어야 4년짜리 임기를 보고 달려갑니다. 당장 여론조사 결과나 다음 선거가 중요하죠. 그래서 빠르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고요. 반면에 석유의 시계는 어떨까요? 투자를 한 번 하면 최소 30년 이상을 내다봅니다. 이들에게 중요한 건 자본 수익률,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정성이에요.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는 가라고 파란불을 쳐줬을지 몰라도 막상 베네수엘라 현장은 온통 빨간불 투성이었던 겁니다. 국영석유 회사의 시설은 다 낡아서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요. 이걸 고치는 데만 최소 3년이 걸린대요. 당연히 어마어마한 돈도 필요하겠죠. 사회는 또 얼마나 불안정합니까? 나중에 또 반미 감정이 터져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요. 엑슨모빌 입장에선 이건 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리스크 덩어리 그 자체였던 거죠. 자,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? 결국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남기는데요. 바로 돈은 기억력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경험은 어떤 정치적인 허세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이죠. 엑슨모빌이 봤던 건 트럼프라는 대통령 한 명이나 베네수엘라의 현 정권이 아니었어요. 그들은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자체가 가진 고유의 위험, 즉 국가 리스크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.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 나라에 투자하는 건 본질적으로 위험하다,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. 결국 단기적인 성과에 목매는 정치적 허세와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비즈니스 논리가 맞붙었을 때 승자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. 진짜 힘은 시끄러운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조용한 회의실의 가장 오래된 기억에서 나왔던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.
정치인들의 약속은 목소리가 크지만 정작 거대한 자본이 침묵을 지킬 때 과연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짜 힘은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걸까요? 이건 단순히 베네수엘라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.